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165절입니다. 맞죠? 165절.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큰 평안, 장애물 없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큰 평안, 평안이 자체가 평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불안이죠. 불안. 반대로 하면은 불안한 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능한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은 이걸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와 더불어서 인간의 존재가 있으니까 인간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에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라도 불안 없는, 즉 평안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는 그 상태가 맞단 말이죠. 장애물은 항상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인 어떤 뜻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가 이게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존재는 사탄과의 이 관계는 잠깐이에요. 잠깐.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사탄이지, 내 숨이 끊어지면은 사탄이 전혀 관여 못하는 그 환경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이 위치만 내가 분명하면은 큰 평안이 뭔가 하는 큰 평안. 그건 단순한 평안이 아니고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늘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되지만은 코에 숨이 끊어지는 이 끝이 오면은 나에게는 얼마나 불안할 수가 없는, 그게 큰 평안이라. 불안을 아무리 조장하려고 해도 조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불안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영원한 평안이지. 영원한 평안.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이란 자체가 바로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큰 평안에 되어지는 우리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는 인간이 코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결국 코에 숨이 끊어지면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전혀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하고 관계가 된다. 이런 것을 관계되어지는 내 개인이 연결하면서, 연결하는 사람이 있는 평안을, 불안한 내용을 갖고 불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죠.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뭔가 대처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는 어떤 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장래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요, 사실은 안 해도 되죠. 내한테 장애물이 주어진다? 내한테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내력, 어떤 인력, 어떤 힘, 그것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과정. 이런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견뎌나가면서 결국은 영원한 평안이 뭔지 그 가치를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익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이 좀 두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 지금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아무 장애물이 없고 편안하게 있다 그러면요, 영원한 평안에 대한 이걸요, 사실은 기리지 못하죠. 이걸 받지 못하지.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남자와 여자 중에서요, 바로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 약점이, 여자들이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여자들은 현재적인 평안이 이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근데 그 현재적인 평안 자체를 남편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남편이 그걸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 남편을 통해서 뭐 수입이 있다,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뭔가 화목하다, 안녕되다. 자칫하면 그것을 여자들이 이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평안이 여자에게서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남자에게 이끌려가고 그 영원한 평안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것은 여자들에게 약점이 약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남편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에 모든에 막 정신전력에서 다 쏟아보면은 그 남편이 참 영원한 평안에 대한 확보도 안 돼 있는 그런 남편이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사춘기 때 정립을 해야 돼요. 정립을 해서 결혼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라도 남편에 대한 이 바라는 것 자체를 정말 그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여인이 바랄 때는 그래요. 영원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부부로서 만날 수 있는 남편 그런 걸 바라야 돼. 여인에게 그 더 간절한 거죠. 얼른 간절하지 않고 찾아버리면 지금처럼 막 사회 문제만 일으키는 여러 부분의 여인들이 마치 희생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 여인의 사춘기를 보내는 여인의 가치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영혼에 대한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 관계에 있다. 책임적인 이런 부분의 책임을 이야기하려면요 사실은 여인에게 더 크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잘못 가는 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요 여인에겐 있어요. 여인이 잘못 가는 건요 남자들이 보지 않는 거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보다도 그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지. 컨트롤.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컨트롤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잘못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둔다. 여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같이 뭐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뭐 어떤 뭐 참 변명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주어질 적에 그런 기능이 있다. 여인 남자들은 이 거룩이라는 걸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 자체를 듣지 못하고 이러면요 사실은 이 방향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이 내용을요 자꾸 듣는 장소를 여인들이 자꾸 보내야 돼. 자꾸 듣게 하고 특히 그 술 담배 제 예를 들었지만은 술 담배 먹고 다른데 그 잡다한 이야기 듣는데 그런데 남자들이 가는 걸요 여인들이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걸 갔다 오고 나면 뭐 아무런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가는 걸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되어지는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곳은 여인들은 최대한의 자기 남편을 보내야 되고 그런데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남편 될 자격에 대한 거는 충분히요 삭제를 시켜야지.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 처녀 때, 사춘기 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그 여인이 지금 현재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성에 이르기까지 있는 이 보장이요 확실하게 돼요. 확실하게. 큰 평안이 있다.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장애물이 안 된다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게 여인은요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왜냐면 천국에 큰 평안 가운데 남편이 장애물이 됐지만 남자에게 여인은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돕는 거죠. 돕는 거.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괜히 여인들이 힘이 없다고 막 여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뭐 귓밖에 들어버리고 이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내용이 되죠. 친구들이 뭐 술, 담배 먹는다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같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여인보다 더 부부되어지는 여인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거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디 가도 남자고 제대로 못하는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만 좀
피상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두고두고 새겨드려야 될 그런 표현이다. 오늘은 감사, 먹을 때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또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요소까지 우리 연결해서, 두 번째 우리 영역이 되어진다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 A는 결혼, A는 ABC라고 해놨는데, A는 결혼, 가정, 그리고 B는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벌써 반이 지나버렸네요. 결혼과 이 직장은요, 사실은 이게 같은 거로 생각이 돼, 같은 거로. 지금은 완전히 분리하잖아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걸 분리하거든. 근데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남녀라고 하는 이 요소에,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부부가 참 한 가정에서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녀석을 지향하는 거 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연결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2019년이니까 직장이라는 이런 것을 연결하는 이 내용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 제 나이로 보면 돼요. 제 나이 68인데, 제가 60년대 나이가 20살 때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굉장히 일찍 갔다 왔어요. 지원해갖고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은근히 직장이란 말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직장이란 말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직장이 없었어요. 직장이 아예.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대한민국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구미지만은 제일제당, 그다음 제일섬유, 이런 데서 나오는 섬유, 그다음 비료공장, 저는 비료공장 다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현대조선소가 세워지면서 포항제철이 나오고, 이제 조선소설이 막 필요하니까 포항제철이 나오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막 고속도로도 막 많이 연결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이라 하는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직장에 다닌다, 아닌다, 이걸 몰란 거예요. 유일하게 직장이라 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나오니까, 공무원 아니면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공무원이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까, 그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들이. 그런데, 직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이것이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만지려고 그래 봐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농사 지어도 한여름 지나서 가을철이 돼야 돈을 만질 수 있고, 뭘 해도요, 사실 돈 만질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 나이를 우리가 붙여봐서 이런 한 40, 50년, 지금 50년에 가면은, 50년은 더 될 수가 있지만은, 50년에 가면은, 20살 가면 지금 이제 50년에 보자. 딱 절반, 100년의 절반. 직장이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요,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잖아요. 큰 변화가 오잖아요. 즉,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 가정이. 한 가정에 있다가, 부모 세대에 있다가 아들 세대에서 직장 따라서 옮기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내 때만 해도 직장이 있어도 부모 있는 곳에 가서 직장생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지금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은, 결혼 초에 현대그룹이 있으면서 현대그룹이 크니까 집 가까운 현대그룹에서 이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랬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직장이라는 내용이 우리 사회에, 직장 얻으면 자연히 직장 따라서 아이들이 간다. 자녀들이 간다. 또 직장이 있으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좀 집이 따로 있어도 괜찮다. 지금은 당연히 하잖아, 당연히.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지. 그게 별로가 오래된 게 아니고 100년의 딱 절반, 50년 전에만 해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맞이, 제 같은 경우 맞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고 늘 부모님 밑에서 같이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있으려고 하는 이런 개념들 지금도 그런 게 작용하는 거죠. 애들이 멀리 있으면 안 되는데 애들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러나요? 직장 따라서 대한민국 곳곳에 막 샅샅이 흩어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도 직장이 있고 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당장 떠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이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결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이제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거죠. 직장하고 결혼이. 직장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앞으로 50년 지난다. 제 같은 경우 직장을 가져도 가정으로 부모 밑으로 가려고 하는 자세가 세대가 있으는가 하면은 지금은 직장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버리고 그리고 직장이 있으면은 결혼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혼자 사는 거, 혼자, 독신. 그러다 보니까 동성 결혼 자체는 자연히 나오는. 그게 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있어갖고 가정을 가지면 되는 거지 꼭 남녀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같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결혼과 직장이라는 내용을 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뭐를 지금 요새 직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면은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강조를 안 해야 되는데 직장은 강조가 되어 보면 한해서요. 우리가 여기 교회의 그 노동시장 개입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직장 부분을 이야기하는 또 그러고 감사, 참 이 감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남자가 해야 될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이 있잖아. 직장이라고 해서 뭐 모든 일을 뭐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직종이 있는 거예요. 직종, 종류. 종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종류. 직종이라고 할 때 모든 직업을 모든 뭐 돈 준다고 해서 참 내가 또 수입을 일으킨다고 해서 기업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그게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한을 해야 돼요. 제한을. 뭘 기준해서 제한돼야 되냐. 제일 크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남자 여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급료를 받는다. 그거 차별한다. 이렇다고 해서요. 절대 그 차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똑같이 뭐 직장 들어서 사무실에 같이 일하니까 그거는 뭐 참 그런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차별하는 건 이상하지만은 사무실은 뭐 그것은 비슷한 일들이 막 전체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우리가 직종이라 하지 않는 거죠. 직종은 생산직. 생산직에 있어서 어떤 일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참여를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여자들에게는 최대한으로 직종에 종사하는 일을 가정에서 기르는 아이의 그 어떤 양육 문제하고 출산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 이런 거 아니고는 되도록이면 스스로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볼 때 참여하지 말아야 될 직종이다. 차라리 아이를 기르는 게 낫다. 아이 기르고 다 할 때는 또 나머지 또 시간에 할 때는 또 들어갈 또 직종은 있겠지만은 아이를 기를 때는 그리고 출산하고 할 이런 때는요. 직장을 얻어갖고 수입이 얼마인데 그 수입하고 계산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이를 기르는 게 손해보겠다. 이런 개념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은요. 직종 자체는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걸 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이 일에 돈을 해서 돈이 뭐 많다 적다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아주 귀한적이어야 돼요. 아주 귀한, 어느 직장에서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지금 현재 생산을 가는 모든 직장을 다 망라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면 어디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겠어요?
공장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어림도 없어요.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 아이를 기르는가 하고 직장에서 생기는 수입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이 기르는 것을 체크해놓고 직장을 얻어나간다. 이런 일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환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제한하고 구분하고 다른 데하고 차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별을. 아이를 기르는 내용과 출산하는 이런 문제, 나이에 따라서 분명히 또 차별은 또 주어지겠지만은, 그래서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 여자들에게서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가 구분해내고, 남자들에게서의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이나 남자들이 어디에서 기술 배웠다고 난 이 기술이 있어, 난 이 기술이 있어, 모든 기술을 가지고 다 직장 얻으러 나간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걸 제한해야 돼요. 낮은 자리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직종에 안 나가더라도 좀 아이를 기르면서 또 혼자서, 남자 혼자서 벌이하려면요, 사실은 거기 놈들처럼 덩덩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절대 안 되거든. 그건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낮은 자리 하더라도 아이를 기르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일에 그 아이가 종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목이, 돈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지금 부모를 통해서요,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것이 비축되어 가는 내용이 있는데, 직장이나 학교서나 어디서든지 가르치지 못하는 그 지혜가 가정에서요, 하나하나 자라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아무거나 들고 내가 무슨 직종이 있다고 해서 직장이라서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직종이라고 하는 내용을요, 스스로 구분해야 돼요, 스스로. 되도록이면은, 저는 전체를 한 10손가락 정도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10손가락도 안 되죠. 지금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는, 한 100가지 정도 이렇게 손잡고, 나머지 내가 앞으로 사후에 내가 없어지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 일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인류라 이건, 남자들이 종사하는 직종, 이거를요, 적어도 교회에 노동시장 개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직종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직종만 집중적으로 전 인류가 그 영향받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대한민국에서도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있는 사람은 이 직종만, 미국에서도 그 직종이 있는 사람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는 사람이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디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로 거의 대부분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 그런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분야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손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손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 기계인간이 막 출현되고 있는데, 기계인간 출현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거는요, 그거를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실제로 손발을 안 움직여요. 말로 산다든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기계가 다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종,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인류가 있는 동안에 그 직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직장이 보장될 수 있는 직종이 있다. 직종. 그 직종에 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쩌면 기간적인, 아주 그 근본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죠. 다른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하고 쩔쩔매더라도 이거는 직장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니까. 산업 자체에 제일 밑바닥이면서 그 산업 자체에서 빠질 수 없는 나름대로의 기능 보유자란 말이에요. 기능 보유자.
지금요, 대한민국은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어요. 어려워서 안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하는 일이 너무 험해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보다 돈 많이 받는 데는 자꾸 생기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은 돈이 안 된다, 이라고 나오는 직종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오랫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밝단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 뭐 큰 사업을 일으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직장을 끝까지, 아무리 파업이 나도, 아무리 무슨 일이 나도,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직장 일을 이유가 없고 수입이 끊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작더라도 다른 사람 직장이 아예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작더라도 어렵더라도 수입이 계속 공급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